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19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산업주가 이날 1%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기술주도 0.76% 떨어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주 다우지수가 1.04%, 나스닥이 3.73, S&P 500 지수가 1.86% 올랐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외신에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가속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일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도 무역 합의는 이행될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지속하면서 차츰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 상황이 악화한 미국 내 4개 주에서는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애플 역시 매장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국제크루즈선사협회에서도 미국에서 크루즈선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9월 중순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는 연준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현재 경제 상태는 연준이 목표한 바보다 여전히 멀리 있다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있고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연준과 의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나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안도 심리를 불러 넣어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 출발한 다우지수부터 보시면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장중에 큰 낙폭을 이 시점에서 보였고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힘을 내지 못하고 0.8%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87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0.03%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9,94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0.56% 하락해 3,09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해서 장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날은 미국 3대 지수가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떤가요? 자, 상품 시장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2%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이 아쉽게도 40달러 돌파는 실패했습니다만 장중에 40달러를 터치하는 몇 차례에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결국은 이제 2%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된 채 마감이 된 건데요. 자, 먼저 상승 요인을 살펴보자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 감산 모니터링 회의에서 이라크나 카자흐스탄 등 지금까지 할당량을 못 채웠던 이 국가들이 이 못 채운 감산 할당량을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 상승을 제한시켰던 요인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경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것 같다는 우려감에 작용을 한 겁니다.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2%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4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에 39.4달러 선에 이 국제유가 WTI 가격은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 정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금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올라서 1,756.2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한번 볼 텐데 금리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0.7%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도 아주 큰 움직임은 없고 97 정도 선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경제 재개에 따라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5월 1일 이후 최대 감염자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 급증세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나타나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는 점차 급격하게 확산되고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CNBC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주로 남부와 서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또 급증을 했는데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날 사상 최고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20일 토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4,049명으로 나타나면서 3일 연속 1일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11일까지 총 사망자 수가 최소 12만 9천 명에서 최대는 14만 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1만 9천 명인 점을 참고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른 시일 안에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 대선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선거 운동 등이 여기저기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외신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즘 미국 증시가 매우 비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거품이 꼈던 시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매우 비싸 보이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버블 시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가 12개월 포워드로 거의 2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고평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 내 최고의 그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 기사에서 이 지금 시장이 버블이 아닌 몇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버블은 통상적으로 광범위한 긍정론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분위기도 아시다시피 온갖 경계심이 다분합니다. 또 한 가지가 버블이 아닌 이유로 나스닥 그 기술주의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1999년 닷컴 버블을 인용하기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인데요. 지금도 이제 기술주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시장 고평가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28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 이 닷컴 버블 당시에는 거의 80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혀 고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마지막 이유를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 실물 경제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그림에 있는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지금 가장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지수와 그리고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0년 자료입니다. 자, 2010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2020년까지 최장기간의 그 강세장이 나타나기 직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와 증시와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CNBC는 최근 시장이 매우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길게 보면 버블과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가 점차 나아짐과 동시에 경제 재개가 일어나면서 크루즈선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었는데요.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크루즈선들의 길도 막혔습니다. Cruise ships won't sail from the US until mid-September. 이 카니발 크루즈나 디즈니 크루즈 라인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등의 크루즈선들이 9월 중순까지는 미국 내에서 운항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초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죠. 크루즈선 운항 중단을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자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서 오는 8월 1일부터는 운항을 조금 재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 내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좋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자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는 미국에서 크루즈선 운항 중단을
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크루즈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기준으로 5%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미국에서의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장애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고요. 따라서 크루즈 선사들이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경제 재개 수혜주들의 영향도 여기에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떤 최대 수혜를 보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세터로 각광받던 몇몇 기업들의 투자 의견이 최근 들어서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이 슬랙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헤더 벨리니는 슬랙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30로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냈던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슬랙을 기업용 메신저 시장의 최선호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달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 패키지에 메신저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경쟁적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슬랙이 기업용 메신저 기능으로 재택근무 트렌드의 수혜를 봤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능을 넣음으로써 슬랙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슬랙에 대한 그 대체적인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미즈호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립 의견과 목표 주가 $29를 유지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1분기 실적은 견조했지만 현저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언더퍼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